안녕하세요, 재즈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독일에 온 지 1년이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살았으니까 제가 장단점이 뭔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신뢰도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놨다가 1년이 된 지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무물로도 독일 생활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도 물어봤었거든요. 그중에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재즈고요.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십하러 독일에 왔다가 인턴십 끝나고 지금은 취준하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인스타 무물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독일어 하나도 못하는 채로 여행 가도 되나요? 네. 너무 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놀랐던 부분인데요. 영어를 많이 쓴다고는 알고 왔는데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독일어를 못한 채로 여행에 오셔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을 왔으니 그 나라 언어 간단한 말 정도는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 뭐 할로나 아니면 감사말 dankeschön 정도는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Do you speak English를 독일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그래서 냅다 영어로 말하기보다는 독일어로 물어봐주면 Sure 이러면서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독일어 못해도 여행 와도 된다. 그래도 더 알찬 여행을 하기 위해선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배우고자. 독일어와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 질문은 독일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독일에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독일어 신생아도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카페 주문하고, 식당 주문 아니고 카페 주문하고 인사하는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사실 제가 다닌 회사에서도 영어만 쓰고 독일 친구들도 다 영어를 잘 하다 보니까 영어로만 소통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영어는 원어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 가능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교나 직장에서 독일어를 꼭 써야 하는 환경이 아니면 독일어를 안 써도 독일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러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 오래 사셨는데 영어를 쓰는 직장에 다녀서 한 10년 넘게 사셨는데도 독일어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그 나라에 살려면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좋겠죠? 이건 조금 케바케인 것 같은데, 외국인청이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업무 처리하는 그 곳이 있어요.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영어를 쓸 줄 아시거든요. 운이 안 좋아서 영어 못 쓰시는 분이 걸릴 때를 대비해서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독일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할 때는 독일어 가능한 사람 뽑는 곳이 많아서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싶다면 당연히 독일어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생활 불편함 없이 하려면 그래도 B2나 C1, 최소 중에서 중상급 정도의 레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비자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이번 기회에 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학생 비자, 인턴십 비자, 취업 비자로 기본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인턴십 비자를 받아서 갔고요. 다른 비자로는 기회 카드, 취업 준비 비자처럼 독일 학교 졸업생이나 독일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많이 이렇게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취업이 쉽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종차별 어떤가요? 인종차별요?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큰 도시에는 전혀 없었어요. 뭐 베를린이나 뮌헨 이렇게 사람들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큰 도시는 괜찮았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소도시예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니하오 이러거나 그냥 제 앞에 막 이렇게 악 하고 소리 지르고 가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한 처음 6개월 정도에 한 5번 정도는 당했던 것 같아요. 큰 도시는 뭔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인종차별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제가 인종차별 당한 썰인데요.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짤츠부르크에서 이제 집에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제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오더니 귓속말 아닌 귓속말로 니하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에다 속삭이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인종차별 방법이 존재한다. 독일 사람들 무뚝뚝하고 무표정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제가 스몰톡의 나라인 호주에서 있다가 와서 그런지 일단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더 비교가 됐는데요. 스몰톡 이런 거 거의 없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저한테 미소를 지어줘도 저는 이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상스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나랑 친구하고 싶나봐. 인스타 물어보러 갈까? 살짝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난 독일 친구분들이나 회사 동료분들 중에서는 무뚝뚝하고 무표정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아무래도 뭔가 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친절하면 상대도 친절한 것이
이 세 개의 룰, 그건 어느 나라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살자. 독일에서 먹었던 것 중 제일 맛있었던 것. 독일 음식 하면 뭔가요? 슈바이낙센이랑 소세지죠. 사실 제가 한식파여서 김치가 없으면 못 사는데 독일 음식 중에 한번 골라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가 제일 맛있었어요. 지역마다 소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도시나 다른 도시 놀러가서 그 도시의 소세지를 먹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슈바이낙센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5번 이상 먹어봤는데도 물리고 조금 헤비하고 소스도 저랑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세지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날씨가 어떤가요? 여러분 유럽 날씨, 독일 날씨 하면 흐리고 우울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겨울에 진짜 우울하고요. 나뭇가지들이 너무 앙상한데 하늘은 너무 회색이고 제가 그 MBTI F거든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킬은 하이드 마냥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겨울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너무 예쁩니다. 독일은 한국이랑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존재해요. 겨울은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아요. 독일은 그래도 영하 10도 아래로는 잘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온돌이 있잖아요? 독일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완전 새 건물 아니면 온돌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독일엔 4계절, 최악인 겨울과 미친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집은 어떻게 구했나요? 제가 썼던 어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WG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인 오픈 채팅방 이렇게 2개를 제일 많이 봤었고 저 포함 제 주변 다른 친구들도 다 WG 되게 앱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한인 오픈 채팅방에서는 주로 한인 학생분들이 방학 때 좀 단기 숙소로 렌트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좀 6개월 이상이나 오래 살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앱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독일 영주권까지 목표인가요? 인데요. 일단 저는 독일에서 영주권까지 따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1년 동안 살았는데도 내가 나중에 더 살고 싶은 나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yes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어느 나라에서도 영주권을 딸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물에서 물어보셨던 질문 몇 개 대답해보았고요. 이제는 제가 느낀 독일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단점부터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 복잡한 행정 서비스. 독일은 행정 서비스 받으려면 체험인이라고 예약을 꼭 잡고 가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비자를 받을 때, 거주지를 등록할 때, 이사를 할 때, 은행 계좌를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때 체험인을 잡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소도시라 비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가면 업무 처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8시에 여는데 사람들이 막 새벽 5시부터 줄을 서 있어요. 그 맛집 오픈런 마냥. 독일은 오픈런이 식당에는 없는데 그럼 비자 센터에 오픈런을 한다. 근데 또 12시에 닫아요. 그래서 일찍 가야 서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사무소를 생각하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절대. 근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만한 개꿀딱지 직장은 없겠죠? 두 번째 단점, 어이없이 높은 세금. 저는 인턴십 기간 동안 35%에서 40% 정도의 세금을 낸 것 같아요.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 월급이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없을게요. 근데 또 신기했던 게 바로 싱글세도 있고 종교세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싱글세 때문에 세금을 결혼하신 분들보다 많이 낸 거죠. 내가 싱글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세금을 좀 덜 내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종교세는 독일에 오래된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나 카톨릭 그 칸에 체크를 하면 교회를 보수하거나 성직자들의 급여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 한국보다 월급은 높지만 세율도 높다. 세 번째 단점, 극단적인 여름 겨울. 근데 에어컨이랑 온돌 없음.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근데 백화점 아니면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에 에어컨이 없어요. 심지어 선풍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제 얘긴데요. 여름에 33도, 34도까지 올라가는데 집에 선풍기랑 에어컨이 그냥 없으니까 그때 오스트리아에 교환 온 친구랑 영통을 하다가 그 친구 기숙사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이러고 진짜 등록하러 가고, 그리고 베를린 여행 갔다가는 친구랑 더위 먹고 아무튼 그냥 그 여름에 죽는 줄 알았어요.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진짜 추운데요. 다행히 히터는 집마다 거의 다 있어요. 히터가 되게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다가 코피 나고 막 그래요. 피부도 너무 건조해지고. 아무튼
이렇게 단점이었고요. 제가 이제 독일을 야금야금 까줬으니까 이제 칭찬을 하는 시간도 가져야겠죠? 장점도 3가지 말해볼게요. 이건 정말 크고 확실한 장점이에요. 워라벨. 제가 비록 인턴에 직장생활 체험판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저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뭔가가 엄청 자유롭고요. 제가 재택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었거든요. 근데 재택 근무도 제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었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제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상사분이 컨펌을 해주는데 그것도 2, 3주 전에만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었고요. 눈치 주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창 바쁠 때는 휴가 근무도 많이 하고 팀장님보다 늦게까지 남아있고 하니까 한 번은 저랑 1대1 개인 면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야근했던 거를 말하시면서 너의 몸과 너의 삶이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너가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라. 이러셔서 진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장점, 여행. 제가 역마살이 껴서 여행을 정기적으로 무조건 가줘야 돼요. 옆 동네라도 가야 돼요. 근데 독일에 살면 다른 나라랑 이렇게 붙어있고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면 1시간, 버스나 기차 타고 짧게는 4, 5시간 이러면 다른 나라에 와 있고 이러니까 여행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행의 난이도가 확 낮아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독일은 유럽에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독일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럽의 다른 국가를 저희가 막 국내 여행 가듯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럽 국가에 살 때 그게 아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째 장점, 너무 예쁜 봄, 여름, 가을. 여러분 독일이나 유럽은 봄, 가을 사이에 오셔야 돼요. 진짜 새파란 하늘이 푸릇푸릇한 잔디와 만나고 아름다운 유럽 건물과 함께 있는 풍경은 진짜로 아름다워요. 그냥 힐링 그 자체. 겨울에는 악귀 들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봄, 여름, 가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무물 답변과 독일 생활의 장단점을 다 나눠보았는데요. 어떤 걸 말할지 정리하면서 독일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독일에 대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알게 되고 또 한 나라의 생활 방식은 어떤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똥이든 된장이든 하고 싶은 거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한국이랑 제가 조금 살았던 호주랑 날씨부터 문화 그리고 사람까지 다른 환경에서 살아냈다는 게 스스로가 참 좋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